이번 대선은 외세와 적폐 세력의 기득권에 맞서 촛불 민심이 정권 교체를 안아온 소중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곽박사의 시사과에 오늘은 정권 교체의 봄을 일군 위대한 촛불 국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총 77.2%, 77.2%의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달려나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반엠비 투쟁에 떨쳐났던 지난 2012년의 대통령 선거 수치를 뛰어넘은 투표율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하는 소중한 시민혁명에 주도적으로 떨쳐나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외세와 기득권 세력, 외세와 기득권 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이에 맞선 촛불 시민의 일대 대결전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은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똘똘 뭉쳐서 싸운 결과 외세와 기득권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회유 그리고 정계 개편 음모를 하나하나 파탄내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소중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주도하는 국민주도 민주정부를 건설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봄이 왔습니다.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문재인이 어디까지 개혁할 수 있느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겨울에서 봄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름이 아닙니다. 봄입니다. 봄은 흔히 사만사온을 볼 때처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차갑다가도 뜨거움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만사온의 과정에서 그거 봐라, 내가 뭐랬냐, 아직도 여전히 춥지 않느냐, 뭐 지난 겨울이나 지금이랑 차이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을 크게 보고 길게 보게 된다면 분명히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봄이 온 것입니다. 봄은 여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헬조선 탈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의 그런 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름으로 가는 길에 우리 이번 정권 교체를 하나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아가지고 적폐청산 길에 모두 다 함께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볼 때 촛불 민심은 바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약 41.1%. 물론 과반을 넘는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다자구도, 주요 후보가 5명에 달했던 다자구도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 차이로 보더라도 사상 최대치, 즉 55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압도적으로 촛불 민심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상 압도적 표차를 보였습니다. 물론 경남 지역에서도 홍준표 후보에게 작은 표차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0.5% 차이로 밀렸습니다. 대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표차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주요 연령층을 통해 보더라도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20대, 30대, 40대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며 50대 투표층에서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 물론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면 50대가 박근혜에 몰표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표심에서는 50대 표심이 확연하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통해 볼 때 촛불 민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외세와 기득권 세력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계 개편 논리는 하나같이 파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정당을 표방하고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했던 유승민 후보는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1945년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해방전국에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친일파들은 45년 해방을 전국을 거치면서 이른바 친미파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과거의 친일 매국 논란을 덮고 이른바 대한민국 건국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태극기를 내세우는 애국 세력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2017년 대선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날의 친박계,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었던 기득권 세력들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 이를테면 유승민이나 아니면 일부는 안철수 후보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연장할 그럴 수단으로 계획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기득권 세력들이 이른바 이런 합리적 보수로 갈아타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 이번 대선의 주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라고 하는 하나의 중도 전략은 그대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밀려가지고 21.4%의 매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데에는 애당초 지난 4.13 총선 이후에 호남 민심에 발목이 잡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당은 이른바 제3지대를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지지 기반이 사라져버린 이른바 요동치고 있는 보수 민심의 보수화 행보를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남 민심과 안철수의 보수화 행보는 전혀 하나로 합치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호남 민심을 강조하다 보면 보수화 전략이 파탄나게 되는 것이고 보수화 전략이 강조되면 호남 민심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안철수 유승민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홍준표 진영에서의 연재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보수화 의혹을 받게 되면서 호남 민심이 안철수 후보를 결정적으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의 문재인의 몰표 이것은 호남 민심의 주요한 선택으로 이른바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남 민심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보수 후보의 단일화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유승민의 바른정당이 보기에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사실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호남 민심의 선택적인 전략적인 선택 지난 4.13 총선에서는 안철수를 매개로 해서 민주당의 패권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역으로 문재인을 선택함으로써 안철수의 이른바 보수 단일화를 저지하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번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른바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여전히 무려 24%의 득표를 받았다는 데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24%의 득표는 거의 대부분이 60대와 70대 유권자들 그리고 또한 대구 경북 지역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득표를 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더욱더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물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표심이 전반 유권자들에게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층과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후에 전국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은 사실상 갈수록 희박해지지 않나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물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촛불의 힘으로 적폐청산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 토대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진보정당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2%의 득표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지난 TV토론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보정당이 두 자릿수 득표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정당 지지가 아니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국면에서 사표 심리가 발동할 경우에
진보정당이 온전한 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6.2%의 득표를 얻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2%의 지지는 촛불 민심이 일부 선택적으로 심상정 후보, 정의당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촛불 민심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헌신하고 실천 중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촛불과 함께 해나갈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훨씬 더 좋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진보 진영. 물론 정의당만 진보 진영이 있는 건 아니죠. 민중연합당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았던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그 외에 여러 시민 진영, 그리고 통일운동 진영, 다양한 진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보 진영들이 우수하고 주목할 만한 그러한 정책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촛불 민심은 전체적인 세력을 봤을 때 진보 진영보다는 문재인 후보, 즉 민주 진영에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진보 진영이 정책적 선명성이나 정책의 이 독창성 부분에서는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권 능력, 즉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갈 능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진보가 분열해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이 다양한 계파와 단체로 정당으로 분열해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 자체도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보 진영에게 선뜻 이 나라를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 진영은 차후에 촛불 민심의 본질을 이해할 때 하나의 통큰 진보 정당을 건설해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에 주어지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보 진영이 향후에 가질 수 있는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적폐청산의 과제를 보았을 때 적폐청산의 요구가 가장 뜨겁고,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 국민들과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진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진보 진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재인 후보 앞에 외세와 기득권 세력의 견제가 매우 치열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기득권 진영은 국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른바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1조 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게 더욱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바꾸자라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압박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북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즉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사드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 압박, 한미 FTA 관련 압박을 남북관계를 과정에서 대북협상을 지렛대로 사드 압박과 주한미군 관련한 압박을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소야대 진영도 만약에 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다면 지난 시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이른바 김대중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여러 인사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나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남북관계를 매개로 민주당과 함께 연계하는 그러한 과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40%의 지지율에 그쳤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전국을 원활하게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은 폭넓은 시민 진영과 그리고 진보 진영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촛불 민심을 앞장 세우면서 적폐를 청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는 촛불 민심의 선택이었으며 이것은 또 한 번의 민심의 승리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적폐 청산의 길에 나서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고 봅니다.